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이제 60 넘었으니 국민연금은 다 끝난 거죠. 이젠 받기만 하면 되잖아요. 사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60세 이후에도 연금을 받기 시작하기 전이라면 스스로 선택해서 계속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임의 계속 가입이라는 길이지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고민의 시작입니다. 그럼 계속 내면 연금이 얼마나 늘어날까? 괜히 내봤자 손해 아니야? 현장에서 보면 의견이 딱 갈립니다. 어떤 분은 3년만 더 내도 연금이 훌쩍 늘었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분은 더 내봤자 본전도 못 건진다며 고개를 젓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서울에 사는 63세 박정우 씨는 퇴직 후에도 3년을 더 냈습니다. 그 결과 매달 받는 연금이 약 20만 원가량 늘었지요. 반면 옆집의 이정자 씨는 이젠 그만 내자며 바로 수령을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나 두 분의 누적 수령액을 비교해보니 차이가 무려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누구나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낼까요? 아니면 지금 받으시겠습니까? 이 제도는 단순히 돈을 더 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는 노후를 든든히 지켜주는 기회가 되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계산 없이 선택해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이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사람에게 유리하며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현장에서의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60세가 넘어도 연금을 받기 전까지, 보통 65세 전까지는 스스로 원하면 계속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끝난 게 아니라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남아있는 셈이지요. 그럼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봅시다. 계속 낸다면 도대체 얼마를 내야 할까요? 납부 기준은 3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은 마지막 직장의 기준소득월액의 9%를 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50만 원이었다면 약 22만 5천 원 정도를 내게 됩니다. 둘째, 자영업자나 지역가입자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 9%를 부담합니다. 소득이 높으면 더 내고 적으면 덜 내는 구조입니다. 셋째, 소득이 없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최소 38,700원에서 최대 62만 원까지 형편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격만 유지하려고 최소만 낼 것인가? 아니면 노후를 좀 더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조금 더 낼 것인가?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딱 10년만 채우면 되니까 최소만 낼 거야. 반면 또 다른 분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을 때 좀 더 내서 노후를 든든히 만들어야겠다고 하시더군요. 두 분 모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선택의 기준이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나는 소득이 없는데 굳이 연금을 더 내야 할까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즘 치킨 한 마리 값만큼만 내도 평생 연금을 받을 자격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큰 기회 아닙니까? 2025년 기준으로 월 38,700원 정도만 내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 향후 노후에 평생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 되는 셈이지요. 반면 소득이 있는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나는 이미 세금도 많이 내는데 연금까지 더 내야 하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에게는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그때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죠. 즉, 단순히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세금 절감 효과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 명의로 소득이 있을 때만 해당되고 배우자가 대신 내는 경우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격만 유지하려고 최소만 낼 것인가? 아니면 노후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 더 낼 것인가? 왜 굳이 60세 이후에도 연금을 더 내는 걸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격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낸 돈을 반환 일시금으로 한 번에 돌려받고 끝납니다. 9년 6개월을 냈는데 6개월이 부족해서 평생 연금을 못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실제로 58세까지 7년을 낸 분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일시금으로 끝이지만 이미 계속 가입으로 3년을 더 내 10년을 채웠습니다. 그 결과 65세부터 평생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3년을 더 내고 평생 받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에 목돈으로 받고 끝내시겠습니까? 둘째,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조금 더 직관적입니다. 많이 내고 오래 낼수록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같은 소득을 벌었다 하더라도 20년 납부한 분과 25년 납부한 분은 받는 금액이 크게 다릅니다. 5년 차이가 매달 수십만 원 차이로 이어지고 20년, 30년 누적되면 수천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퇴직 후에도 5년을 더 낸 박씨 어르신의 경우 매달 연금이 약 30만 원 늘었습니다. 30만 원이 뭐 그리 큰가 하실 수도 있지만 20년 동안 받는다고 계산하면 총액이 약 7천만 원 가까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나는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는데 괜히 내는 거 아닌가. 그래도 평생 받는 건데 이 정도면 해볼 만하지 않나. 실제로 이 두 의견이 현장에서 늘 팽팽하게 맞섭니다. 결국 이미 계속 가입을 하는 주된 이유는 첫째, 10년을 채워 연금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서. 둘째, 더 오래 내서 연금액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더 받게 될지를 반드시 계산해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본전은 찾을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시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손익분기점 계산. 흔히 말하는 본전 계산입니다.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앞으로 낼 총액을 매달 늘어나는 연금액으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1천만 원을 더 내고 매달 연금이 10만 원 늘었다면 100개월, 즉 약 8년 4개월 뒤부터는 본전을 찾게 되는 셈이죠. 이 정도라면 해볼만 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계산을 직접 손으로 적어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62세 김모 씨가 앞으로 1천만 원을 더 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대신 매달 연금이 10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럼 단순히 계산하면 100개월, 약 8년 4개월 만에 본전을 찾게 되는 셈이지요. 여러분이라면 이 정도면 괜찮다,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1천만 원을 더 냈는데 매달 연금이 고작 5만 원 늘어난다면 200개월, 즉 16년 8개월이나 지나야 본전을 찾게 됩니다. 65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82세는 넘어야 본전이 되는 계산이지요. 그 나이까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연금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손익분기점이 9년 이하면 비교적 유리합니다.
10년에서 14년 사이라면 상황에 따라 다르고 15년이 넘어가면 개인연금이나 다른 노후 자산을 검토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숫자만 보지 말고 나의 건강 상태와 기대 수명, 가족 상황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오래 살 자신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당장 목돈이 더 필요한가요? 정답은 각자 다르지만 계산 없이 결정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64세 김순자 어르신은 평생 음식점을 운영하며 국민연금을 8년 10개월만 납부한 상태였습니다. 그냥 두면 반원 일시금으로 끝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딸의 권유로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 2년 2개월을 더 납부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65세부터 매달 63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게 되었고, 단순히 계산해도 20년 동안 1억 5천만 원 이상을 수령하게 된 겁니다. 김 어르신은 그때 딸이 안 밀어줬으면 이 연금은 내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이처럼 몇 년의 차이, 몇만 원의 선택이 평생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계산을 해보고 결정하는 것, 그야말로 가장 현명한 노후 준비라고요.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임의 계속 가입이 유리한지 아닌지는 결국 본전 계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세금 이야기를 해볼까요? 내가 낸 돈, 세금으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놓치면 안 됩니다. 우선 소득이 있는 분들,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세금 일부를 다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한 해 공제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세금이 생각보다 꽤 줄어든다는 거요. 반대로 소득이 전혀 없는 분들, 예를 들어 전업주부나 은퇴하신 분들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손해가 아닙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니 돌려받을 세금도 없는 것이지요. 즉, 공제를 못 받는다는 건 세금이 애초에 나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소득이 있어서 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소득이 없어서 단순히 납부하고 연금만 받는 쪽인가? 이 구분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였더라도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일부 금액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즉, 세금 구조가 조금 복잡해질 수 있으니 가입 전에 국민연금공단이나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소득이 있는 분은 납부한 보험료를 공제받아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분은 공제는 없지만 세금도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지금 내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제 세금 문제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짚어야 할 건 무엇일까요? 바로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임의 계속 가입,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기초연금 탈락 위험입니다. 이제 임의 계속 가입을 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연금 탈락 위험입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 계속 가입으로 국민연금 금액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소득이 올라가면서 기초연금 기준선을 넘어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이 조금 늘어난 대신 매달 받던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땐 과연 이득일까요? 손해일까요?
계산을 꼼꼼히 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씨는 많이 내면 무조건 좋다는 말만 믿고 65세 직전까지 계속 납부했습니다. 분명 국민연금 금액은 늘었지만 그만큼 기초연금이 중단되면서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국민연금이 소득 인정액으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의 계속 가입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공단에 상담을 요청해 내 연금이 늘어나면 기초연금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부 동시 수급시 감액 문제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연금을 받을 경우 중복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즉, 두 분의 연금액이 모두 큰 경우 일정 부분이 깎일 수 있습니다. 대략 2050% 범위 내에서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분 다 연금을 받으실 예정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비교,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한쪽만 받을지, 두 사람 모두 받을지에 따라 가계 전체의 연금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족연금과의 중복 조정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분이 받는 것이 유족연금인데요. 이때도 국민연금과 유족연금이 겹치면 조정이 일어납니다. 즉, 임의 계속 가입으로 연금을 많이 늘려두더라도 유족연금과 겹칠 경우 일정 부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과 배우자 중 누가 먼저 연금을 받게 될지, 그리고 중복 조정 비율이 얼마나 될지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기초연금 탈락 가능성. 둘째, 부부가 동시에 받을 경우의 감액. 셋째, 유족연금과의 중복 조정. 이 세 가지는 실제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모두 금액이 조금씩만 달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 전에 반드시 상담받기가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한국만 이렇게 복잡한가요? 다른 나라들도 비슷할까요? 비교해보면 각 나라의 제도는 조금씩 다릅니다.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즉 소셜 시큐리티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수령 자격이 생기지만 한국처럼 60세 이후 스스로 추가 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는 거의 없습니다. 선택권이 제한적이죠. 반면 일본은 한국과 매우 유사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라는 이름으로 60세 이후에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원하면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제도와 거의 쌍둥이처럼 닮아 있습니다. 독일은 조금 다릅니다. 자발적으로 추가 납부가 가능하지만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부담은 크지만 그만큼 보장은 확실하지요. 큰 돈을 내고 큰 보장을 받는 독일식과 적당한 금액으로 선택권을 주는 한국식 중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리하자면 미국은 선택권이 거의 없고 일본은 한국과 유사하며 독일은 납입 부담은 크지만 보장이 강력합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제도는 상대적으로 부담은 적으면서도 노후 준비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끝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선택지가 있다. 둘째, 누구에겐 평생 연금을 늘리는 기회다. 셋째, 그러나 잘못하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다. 이제부터 5가지 실천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임의 계속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실천 지침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손익분기점 계산은 필수입니다. 내가 앞으로 추가로 낼 금액을 매달 늘어나는 연금액으로 나눠보세요. 이 계산 결과가 9년 이하면 상당히 유리한 편입니다.
반대로 15년 이상 걸린다면 개인연금이나 다른 노후 자산을 고려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아직 계산해보지 않으셨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연금 모의 계산 서비스나 가까운 지사 상담 창구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늘어나면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조금 늘어난 국민연금 때문에 매달 받던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건 작은 손해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꽤 큰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기초연금 기준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부 및 유족연금 시뮬레이션을 꼭 해보세요. 부부가 동시에 연금을 받으면 중복 조정이 이루어져 일부 감액이 생깁니다. 또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 유족연금으로 전환될 때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줄어듭니다. 내가 먼저 받을지, 배우자가 먼저 받을지, 그리고 중복 조정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가계의 전체 연금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부부연금 및 유족연금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니 꼭 한번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넷째, 형편에 맞게 납부 금액을 선택하세요. 소득이 있는 분들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분들은 최소 금액만 내도 평생연금 자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형편에 맞게 부담 없이 유지 가능한 수준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나의 상황이 곧 나의 기준입니다. 다섯째, 반드시 사전 상담을 받으세요.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상담을 통해 예상 연금액, 감액 가능성, 세금 문제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대충 결정했다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는 분들을 현장에서 정말 자주 봅니다. 가입 전 상담은 선택이 아니라 안전장치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계산과 확인입니다. 내가 더 낼 수 있는 금액, 그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연금, 그리고 그 선택이 내 노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현명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한 번, 나는 조금 더 내서 노후 연금을 늘리겠다. 두 번, 지금 수준에서 만족하겠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단지 각자의 삶과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이라도 더 안정되길 바라며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데 다시 낼 수 있나요? 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이미 계속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신청만 해놓고 첫 지급을 받기 전이라면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지만 수령 개시 후에는 추가 납부로 가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수령 개시 직전 단계에서 본전 계산과 기초연금 영향을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특히 중요합니다. 자신이 10년을 채우는지, 추가 납부가 실제로 월 연금액을 얼마나 올리는지, 그리고 그 증가분이 기초연금 수급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까지 한 번에 검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수령을 서두르기보다 내 상황을 수치로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이미 계속 가입 중에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계속 가입 상태에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산정 방식이 바뀝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될 수 있고 그에 따라 납부액이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소득이 확인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배우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 발생 사실은 지연 없이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추후 정산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 규모가 불규칙한 분은 분기별로 납부 여력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기준소득 월액 조정을 상담을 통해 요청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셋째, 납부를 중간에 멈추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계속 가입은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중단하더라도 그동안 인정된 가입 기간은 그대로 경력으로 남고 이후 재개하고 싶다면 재신청을 통해 다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충족 직전인 분들은 중단 시 반환 일시금으로 마무리되는지 조금만 더 납부하면 노령연금 자격을 갖추는지 갈림길이 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가 동시에 수령할 가능성, 향후 유족연금 전환 가능성, 기초연금 수급선과의 거리 등 구조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실제 체감 금액이 달라집니다. 막연히 나중에 다시 내지 하고 멈추기보다는 중단 전에 손익분기점과 감액 요소를 숫자로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로 기억하실 점은 3가지입니다. 첫째, 이미 계속 가입은 연금 수령 전까지만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소득공제는 본인 명의 소득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 셋째, 국민연금이 늘면 기초연금 산정에 반영되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내게 유리한 선택은 계산과 확인에서 시작됩니다. 가까운 지사상담 창구나 온라인 모의 계산을 통해 내 수치를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제가 국민연금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더 하겠어요. 그냥 지금 받는 걸로 만족해야죠.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연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존엄한 안전망입니다. 연금을 더 낼지 말지는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내 건강, 가족의 상황,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까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10년 넘게 상담을 해오면서 느낀 건 정보를 알고 준비한 사람과 그냥 두는 사람의 노후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와 모바일 연금 모의 계산 기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내 예상 연금액,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볼 수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노후는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선택이 내일의 평안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